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증액과 관련된 차임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차임에 대한 증액과 관련된 그 한 세 가지 사항을 사례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산 소재 갑소유에 그 상가 건물을 6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인 갑은 1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보증금 2천만 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 있나요? 근데 어쨌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거는 만료된 지 3개월이 지났대요. 그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말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장사가 잘 돼. 여기도 또 장사 잘 되는, 다행히. 장사가 잘 되는 때라서 점포를 그냥 비워주기가 좀 아깝다. 이런 상황이 돼서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해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조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 갱신됐다. 라고 보고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동갱신이다, 자동갱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건, 네. 요게 있잖아요. 요게 10조의 9가, 요게 하도 정사가 많이 안 돼가지고, 일부 개정을 좀 해요, 법을.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게 연체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차임 연체를 보지 않는다. 이런 또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본조 신설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네, 요거는 그렇다 치고.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좀 보면,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아까 잠깐 지난번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이 사례자가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 임대인이 일하는 기간 이내에 임차인한테 계약갱신에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아무런 없이 묵시적으로 말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기간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임대차가 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됐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사람들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법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을 본다. 자, 그런데 임차인의 사정에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통보를 받았다. 그럼 3개월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금 돌려달라, 그 뜻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통고가 안 돼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반대 해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할 수 있다.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내용만 딱 보면 임대인이 그 임차인한테 15% 인상을 한 금액으로 이제 차임을 요구합니다. 이게 유효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봐야 돼.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잠깐만요. 이게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를 좀 잠깐 찾아갔나 모르겠네. 요겁니다. 이 판례가 지금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이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 1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 1항을 보면 제11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임 증감할 때 차임이나 보증금
임차금의 조세나 공과금 부담의 그 증감, 이건 그 당시 이제 법 개정하면서, 뭐,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압 또는 보증금을 증감 청구할 수 있다. 5%, 이 지금 대통령령이라는 게 어쨌든 5%를 초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1년 이내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그 증액이 있은 후에는 1년 안에는 이제 이내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규정들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판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 여기 지금 판시사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건물 명도 소송 같은 건데,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냐? 이거 11조 찾아볼게요. 이거 뭐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느냐? 소극이에요. 적용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종료 후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종료 후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이게 이제 존속 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한 경우에 하나에서 적용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차임을 증명했다. 이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맞겠죠.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항과 2항이 아까 요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15%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는 종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종료되기 전에 뭔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 종료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사안 자체가 종료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5% 인상 가능한 겁니다. 재계약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규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신규 계약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지금 재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잠깐 끊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자, 차임 증액을 비율을 초과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기존 차임보다 12% 인상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대요. 자, 이거 나중에 인상률 초과해서 지급한 차임 부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부당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강행규정에 명시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 증감 청구권에 관한 그 규정의 체계 취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한 차임에 대한 약정에 대한 이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은 그 지급한 차임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게 2013년도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제 이것까지 또 찾아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입법 취지로 봤을 때는 이 5% 이상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향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특약계약 조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드려야 되나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요구에 대해서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강행 규정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판례가 좀 있군요. 요거 판례까지 한번 찾아보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다 39233 판결이네요. 네? 39233 판결인데 39233 판결. 네, 요겁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 및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약정이 효력이 있느냐? 무효다. 이 무효라고 판결되어 있죠. 이게 판시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임대차 계약 특약을 할 때요. 이런 내용을 썼네요. 이거 참 독특한 내용. 독특한 내용이긴 한데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사용료, 보험료, 청소비, 기타 부가금을 지급을 지연한 때는 해당 부서에 부과되는 할증 금액과 계약 기간에 해당되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일반적으로 판결 시 정하는 법정 이자를 가산한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특약을 썼어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특약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판결 시 정하는 법정 이자가 이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한 연 20%의 이율이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위 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 이율을 의미한다고 보면 더 맞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지금 특약을 그렇게 쓴 거는 그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없고 상대방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할 수 없다라고 약정했다면 11조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대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 특약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상가 임대차의 차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차임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